자, 저희가 앞서서는 분데스리가 이 상위권 전쟁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좀 그런 그냥 라이브 방송이니까,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레알 마드리드. 왜 이렇게 사프고 있는가? 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마요르카한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 보다가 헛웃음이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체 이게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팀인가? 예. 공격다운 공격, 약간 골에 근접했던 장면이 딱 한 번 있었죠. 네. 정확하게 딱 한 번. 예, 그 외에 없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경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유가 뭐냐면요, 이 경기에서 최근 2시즌 동안 영입했던 선수들을 대거 썼거든요. 근데 다 못했습니다.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포메이션 먼저. 자, 포메이션 보면 벤제마, 그리고 요비치, 투토, 비니시우스, 카세미루, 이스코, 하메스, 마르셀루, 라모스, 밀리탕, 오드리오솔라, 쿠르투아. 자, 이거 보면 자, 최근 3시즌 안에 영입된 선수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은 골키퍼 쿠르투아.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면 오드리오솔라, 그리고 밀리탕 있죠. 자, 하나 더 앞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하메스는 뭐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도 하메스는 빼고요. 예. 뭐 돌아온 거니까. 이제 발베르데는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 네, 그렇죠. 그리고 비니시우스, 그리고 교체 투입된 브라임 디아스. 네, 브라임 디아스. 그리고 앞선으로 가보면 우리의 요비치, 그리고 호드리구, 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최근 2시즌에 영입된 선수들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자르하고 맨디하고 뭐 그 정도 제외하고는 다 뛰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먼저 이제 오드리오솔라. 오드리오솔라가 사실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에는 이 수비력은 떨어지는데 공격 원툴로 되게 각광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지금은 공격도 못합니다.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해요. 예, 수비는 못하기로 유명했는데 네. 특히 이제 선제 실점 장면에서 이제 갑자기 라고가 네. 이렇게 치고 오는데 이거를 라고가 이렇게 치고 대각선을 이렇게 치고 오는데 오디오솔라가 거리를 계속 두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붙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리를 주니까 라고가 몰고 가다가 슈팅 각도 있네? 빵! 골!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수비 자체가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안일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거예요. 예. 저는 최악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저는 함부로 달려드는 애들 제일 싫어해서. 그건 맞아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저도 네. 그건 싫어하는데 슈팅 각도를 줬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예. 저는 접근법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얘가 사실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 단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두 번의 거친 파울로 네. 특히 두 번째 파울 그건 왜 한 거예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드리오솔라 본인 빼고는 다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예. 그것 때문에 퇴장 나오면서 아예 추격의 의지 자체를 없애버린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거 하면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 다음으로 가장 부진했던 선수 바로 문제의 요비치. 네. 예. 요벨리치와 함께 폭망 중인. 예. 일단 마요르카 상대로 슈팅 연계,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의 볼터치 0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슈팅은 고사하고 이 전방위적인 영향력조차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요비치고, 그리고 뭐 요비치가 사실 이날 경기만 좀 못했으면 그래 다음 경기 잘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올 시즌 요비치가 그냥 꾸준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근데 또 요비치의 부진에는 그것도 컸다라고 생각해요. 비니시우스의 개인 플레이. 이 경기 비니시우스 진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었습니다. 혼자 축구하는. 예, 계속 막 돌파하고 심지어 그러면서 일단 다른 선수들도 요비치한테 패스를 안 주더라고요. 보면은 요비치가 자리에 있어도 패스를 안 주더라고요. 이거는 뭐 요비치의 문제도 있는 거겠어요. 그만큼 신뢰를 못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동료들한테. 어쨌건 근데 자리를 잡더라도 패스가 요비치한테 안 오기도 했는데, 비니시우스는 제가 진짜 가장 싫어하는 플레이. 저는 막 그렇게 혼자 축구하는 애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특히 역습 과정에서 벤제마가 완전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서 패스를 줬어야 되는데, 네. 지가 치고 가가지고 슈팅을 해가지고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도 올 시즌 지금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었고 올 시즌도 사실 주전 경쟁 자체가 청신호는 아니잖아요. 일단 아자르가 영입이 됐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혼자 게임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까지는 비니시우스가 휘젓기를 잘했고 그쵸.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좀 안 좋아. 마무리는 원래 안 좋았잖아요. 네. 비니시우스는. 근데 거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독적인 플레이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적절히 융화가 되는 플레이가 있었고 박스 앞쪽까지 전진을 했을 때도 원투를 주고 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본인 혼자 그 예전에 호날두 맨유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이제 호날두 아니고 호나우두였죠? 네, C 호나우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호날두 별명 중에 하나가 혼자 운동이었습니다. 혼자만 한다고. 댄싱 두는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나온 별명인데 뭐 어쨌든 그때가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날 정도로 비니시우스가 너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말아먹고 있지 않나. 비니시우스가 저번에 골을 넣고 나서 울었잖아요. 네. 예, 약간 얘가 심리적으로 되게 쫓기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스코를 왜 그 두 명의 미드필더에 세웠는가? 아까 그 4-4-2 포메이션 있잖아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결국 실수가 아니었나? 예. 이것 때문에 계속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 싸움이 그 카세미로 혼자서 죽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코가 좀 잘 활약을 할 수 있을 때는 세 명의 미드필더가 같이 밸런스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카세미로가 받는 부담감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단 감독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마요르카를 얕잡아 본 게 아닌가. 네. 이 포진 자체를 이렇게 가져간 거 자체가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 그래서 결국 이스코 여기서 그러니까 막 프리패스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단 감독이 결국은 가장 먼저 교체된 게 부진했던 요비치와 이스코였거든요. 네. 이 둘 동시에 빼면서 호드리고하고 발베르데를 교체 투입하면서 이때부터 마침내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코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내세운 거는 미친 짓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날 경기의 패착 중에 하나죠. 밀리탕도 전반전에 너무 못하지 않았어요? 전반전에 되게 불안했거든요. 밀리탕이 특히 언제였더라? 밀리탕이 그 초반이었거든요. 초반에 그 13분경에 가슴 트래핑 이렇게 하려는 게 마르셀로가 가슴 트래핑으로 패스 준 거를 밀리탕이 이렇게 가슴 트래핑으로 라모스한테 내준다는 게 그게 라고한테 가르치기 당하면서 그쵸. 그거 실점될 뻔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실점이라 봐야죠. 실점했죠. 근데 네. 오프사이드 네. 판정이 나왔죠. 예, 오프사이드 판정 때문에 그러니까 비디오 VAR의 그 판독 결과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점이 무효화되긴 했지만은 어쨌건 그 수비 장면도 너무 위험천만한 수비였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그런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뭐 쿠르투아는 저는 이 경기에서 뭐 크게 실수한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실점한 부분들은 건데 이제 쿠르투아는 시즌 내내 문제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쿠르투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나바스를 보는 게 정말 큰 실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선방용 골키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안정감보다는 어차피 선수들 수비 오픈하잖아요. 네. 오픈하니까 선방용 골키퍼 그리고 좀 발 빠른 골키퍼. 네. 예, 발 느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커버가 늦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바스랑 어떻게 보면 좀 상극이죠. 네, 원하는 스타일이. 쿠르투아는 커버도 너무 느린 문제들이 있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쨌건 본인의 실점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이게 최근 허용한 14번의 유효 슈팅 중에 9골을 허용했거든요. 네. 수치 엄청 높은 겁니다, 저거. 선방률이 그러니까 최근으로 따지면 선방률이 35.7%. 네.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대라는 거.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주전 골키퍼로 있으기에는 너무 문제가 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전체를 공식 대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사진. 그러니까 선방이 11회고 실점이 12실점이거든요. 네. 예, 그 선방률은 47.8%. 상당히 그거가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골키퍼는 최소 65%는 나와줘야 돼요. 평타가 65%예요. 60%대만 돼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65%는 넘어야 되고 상위 골키퍼는 70%, 80%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네. 예.
그 나바스가 좀 잘생겼다면 레알 마드리드에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예, 어쨌건 뭐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3시즌 동안 영입한 선수들 살펴보자면요. 먼저 그 2017-18 시즌에 테오 에르난데스하고 다니 세바요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둘 다 깔끔하게 망했죠. 예, 둘 다 깔끔하게 망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테오는 밀라노 완전 이적을 했고요. 네. 이제 세바요스는 현재 그 아스날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데, 뭐 아스날에서 이제 뭐 세바요스도 완전 이적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조건 없이 지금은 1년짜리 임대이긴 한데 네.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영입한 선수가 비니시우스 네. 4,500만 유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니시우스가 희망시우스 하면서 뭐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서 4,500만 유로의 몸값을 했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사실 비니시우스 한 명에게 레알이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팀이 좀 얼마만큼 망가졌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투아 3,500만 유로. 네. 예. 첼시에서 왔죠. 오드리오 솔라 3,000만 유로. 네. 예, 그리고 이제 마리아노 디아스 MD7. 예, 2,150만 유로. 아예 없는 선수죠. 예. 얘는 아예 없는 선수 취급하고 있고요. 브라임 디아스 1,700만 유로. 물론 뭐야 브라임 디아스가 미래를 보고 영입한 선수라고 아직은 좀 이제 하지만 뭐 지켜봐야죠. 그래도 어쨌건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몸값을 하고 네.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출전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뭐 그리고 또 이제 안드리 루닌을 조르아에서 이제 850만 유로에 영입했는데 이 선수 지금 2시즌 연속 임대 가가지고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가네스로 갔죠. 지난 시즌에도 바야돌리드에서 이거 지난 시즌이 레가네스 네. 그 이번 시즌 이제 바야돌리드인데 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예 그거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를 왜 보냈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좀 애매해요. 이 루닌을 임대 보낸 팀 자체가 일단은 레가네스에는 피츠쿠야르라는 부동의 주전이 있고. 근데 그가 레가네스 임대를 했을 때 원래 레가네스랑 협약을 맺었대요. 그가 출전 시간을 보장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레가네스가 뭐 써보고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우리 위약금 줄래 하면서 했다거든요. 여러분 이 선수가 그 선수 맞습니다. U20 월드컵 실버골.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레알 베티스에서 계속 임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바스의 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니까 나바스가 떠나면은 루닌을 백업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레알 그렇죠. 마드리드 원래 계획은 그거거든요. 그건 나바스가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 베티스가 기다리다 안 돼서 다른 골키퍼를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나바스도 떠나면서 그때 이제 루닌을 급하게 이제 바야돌리드로 호나우도 믿고 보냈는데 네. 예 호나우드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예. 이제 2019-2020 시즌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썼던 영입 선수들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당하자르 3개의 영입이 왔고요. 예. 페르랑 멘디, 루카 요비치, 에델 밀리탕, 그리고 호드리구까지 네, 영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짜잘한 선수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당 하자르 첼시에서 1억 유로로 영입했죠. 예, 1억 유로의 사나이인데 뭐 시작부터 이제 과체중 이슈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부상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몸값 전혀 못 해주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요비치 6천만 유로에 영입했죠. 예, 현재까지 폭망이죠. 예, 밀리탕 5천만 유로에 영입했죠. 현재까지 기대 이하죠. 네. 예, 망디 4,800만 유로에 영입했는데 계속 부상인데다가 멘디라는 이름이 부상을 잘 당하는 이름인가 봐요. 거기다가 지단 감독이 망디를 보고 되게 실망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머들이 있습니다. 네. 망디의 실력을 보고 너무 기대 이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망디가 울었다는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까지나 있고. 루머니까. 예, 그냥 루머상 그렇습니다. 루머상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호드리구, 예, 비니시우스와 똑같은 4,500만 유로. 뭐 재능은 있어 보여요. 저는 호드리구가 여기서는 그래도 예, 양반 아닌가. 재능은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나이를 생각을 하고 예. 좀 미래를 봤을 때는 호드리구가 저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근데 사실 요비치도 어려요. 이렇게 보면 나이가. 그렇죠. 요비치 만 21세예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비치는 분데스리가라는 이 5대 리그 내에서 보여준 게 있었고 본인이. 그리고 뭐 이제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 있었죠? 매직 트라이앵글. 네. 알레, 요비치, 그 레비치. 근데 우려했던 게 터진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항상 얘기했잖아.
진짜 백이나 알레다라고. 네. 그 알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트햄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알베르토 소로를 사라고사에서 250만 유로에 영입해가지고 바로 임대를 바로 임대 보냈는데, 보냈어요. 예. 예, 근데 사라고사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소로가 자기네 미래 팔고서는 이제 오니까 별로 안 쓰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네. 예, 쿠보 타케우사를 FC 도쿄에서 영입해가지고 예, 임대 보냈죠. 마요르카 있죠. 예, 마요르카에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좋다고 뭐 좋다고도 하셨어요. 아 좋다고 할 순 없죠. 예. 네. 그냥 뭐 근데 어린 선수니까. 네. 예. 그냥 저 나이 때 보여줄 만한 플레이 하고 있다. 저는 딱 예. 이 정도로 보여지고. 그 아레올라를 예, 임대로 200만 유로에 나바스 보내면서 예,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려왔죠. 네. 예. 뭐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선수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는 건 일단 마요르카전에 못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새 시즌째 영입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 폭망이다. 네. 잘 된 애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 레알의 영입 정책에 있어서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당장 이번 시즌 보더라도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래도 잘하는 선수가 누가 있냐면요. 베일, 벤제마 이미 있던 선수들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 이미 있었던 선수죠. 카세미로 이미 있었던 선수죠. 그리고 뭐 라모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선수들이 잘하고 있죠. 예, 근데 뭐 거의 심지어 카르발 예전만한가 싶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카르발은 사실 네. 지난 시즌부터도 좀 못 믿어온 구석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지난 경기 때도 어쨌건 그나마 잘했던 선수가 하메스, 네, 하메스. 카세미로, 발베르데, 그 벤제마 이렇게였거든요. 지난 경기는 진짜 딱 이렇게 잘했어요. 네. 마르셀로도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지난 경기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지단 감독이 마르셀루의 이런 뭐 로테이션으로 생각을 한 게 이제 맨디인데, 그리고 이제 레길론은 보냈죠 세비야로. 이제 이 선택 역시도 조금은 저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제고해볼 필요가 예. 있지 않았나. 레길론이 세비야에서 괜찮게 하고 네, 있다 저는 보니까. 그리고 레길론 되게 좋은 풀백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 맨디도 사실 공격 굉장히 지향적인 풀백이고 예. 마르셀루도 성향은 같은 풀백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레길론을 남기는 선택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만, 예. 뭐 어찌됐건. 어쨌건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다 나이를 들어가고 있잖아. 벤제마, 베일, 뭐 라모스는 지금 나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르셀로 뭐 다 나이를 들어가고, 모드리치는 이미 그것 때문에 완전히 꺾였고요. 네, 모드리치는 거의 예. 발롱 이후로 쭉 하락세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모드리치 나올 때마다 되게 못하잖아요. 네. 모드리치는 좀 그러니까 심각하게 못하잖아요. 이게 바르셀로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세대 교체에 어느 정도 저는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중원이든 뭐 수비든 뭐 이제 공격에서 약간의 이제 수아레스의 네, 그게 좀 조금 있지만 뭐 테스테겐은 뭐 아직 굉장히 먼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골키퍼고. 그리고 뭐 어쨌건 대용 같은 선수도, 그렇죠. 예, 아르투로 대용 이런 네. 선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지금 주전으로 다 치고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측면에서도 안수파티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덴벨레 괜찮게 해주고 네, 있고요. 그렇죠. 덴벨레 근데 언제 또 부상당할지 모르겠어요. 덴벨레는 근데 저는 항상 예. 바르셀로나에서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 저도 뭐 피르포도 뭐 아직까지 퍼포먼스는 좀 너무 기대 이하긴 한데, 뭐 좀 근데 넓게. 저는 피르포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리수의 영입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실 피르포는 4백보다는 3백에 너무 최적화된 3백으로만 선수니까. 뛰던 선수니까. 네. 예, 얘가 그래서 과연 그 풀백에서의 풀백이 그 제가 레알 베티스 예전에 그 방송했을 때 피르포를 되게 칭찬했잖아요. 네. 피르포가 베티스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베티스 시스템 하에서의 피르포인 거지, 풀백에서의 피르포는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그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발베르데가 또 이제 새 시즌을 앞두고 3백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잖아요. 예. 네, 플랜 한 C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이제 피르포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리고 뭐 어찌 됐건 바르셀로나는 나름 저는 세대 교체가 좀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레알은 지금 어린 선수를 영입해도 망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활약상이 있었던 선수를 영입했는데도 그만큼 네. 값어치를 못 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겹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3연패라는 전무후무나 업적을 달성했음에도 그때 당시 선수빨이 너무 심했다, 운빨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요, 과연 그러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어쨌건 영입 기조 자체가 그걸로 갔었잖아요. 영 새 스페니쉬 시즌부터 없죠. 예, 영 스페니쉬 그리고 젊은 선수들로 갔는데 과연 이게 지단과 맞느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단이 그러니까 선수들, 어린 선수들 육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그러기 위해서 데려왔던 게 로페테기였고, 로페테기 때는 젊은 선수들이 괜찮게 해준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다 망해서 그랬지, 로페테기는. 전 그래서 좀 아쉬워요. 사실 저는 로페티게 잘릴 때도 뭐 물론 결과론적인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냥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로페테기가 지나치게 뭐랄까 좀 자기 식으로 딱 바꿔가려고 너무 급진적으로 했던 게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어쨌건 3연패 멤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전임자가 그리고 지단이 안 좋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네. 딱 여기서 난 이룰 거 다 이뤘다 하고 굿바이 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전임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색채를 바꿨으면 예,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나갔어야 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팀이 라리가 타이틀을 다시 뺏어오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팀인지 의문스러운 이적시장 행보. 근데 사실 이적시장 행보가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이번에는 돈을 썼으니까 영입을 했어.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특히 그 아자르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자르의 영입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아자르만큼, 왜냐면 아자르는 나이도 든 선수니까요. 네. 나이를 먹은 선수니까 아자르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은 영스페니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를 일정 부분은 인정한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쨌건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은 다 외국 선수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영입한 선수들이 물론 이제 어린 선수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점이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 영스페니시 정책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실패를 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확실히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전력의 상승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노력이 결국에는 좀 실패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보여준 게 길진 않은 선수죠. 그쵸. 아자를 빼고는 빼고는 제외하고는 얘가 뭐 요비치도 1년 6개월 보여준 선수였고 망디도 한 시즌 보여준 선수였고 밀리탕도 그렇고 호드리고는 뭐 이제 완전히 미래를 본 영입이긴 하고, 그러니까 요비치 영입할 때도 김현미 기자님이랑 저랑 방송 한번 찍으면서 얘기했었던 게 이 보여준 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했다라는 점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투톱일 때랑 원톱일 때랑 경기력이 너무 다르다라는 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점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게 레알 마드리드 와서 이 적응 문제랑 겹쳐지면서 이 거의 지금 뭐 아직은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좀 먹튀로 살짝 느낌이 나고 있는 요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지금 라이브 몇 분 했나요? 거의 한 2시간 했죠, 지금? 1시간 50분 정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독일 다른 팀들 얘기 조금 하죠. 라리가 상위권 팀들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죠. 예. 네, 일단 테이블을 그럼 살짝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현재 1위잖아요. 네. 예. 제가 최근에 라리가 중계를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프리미어리그만 계속하고 있어서 어쨌건 바르셀로나는 최근에는 조금 모양새를 잡아가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일단 비달을 또 중용하기 시작한 거. 그럼 발베르는 왜 비달을 안 썼는가? 이제야 이제 좀 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초반에 그렇게 급격하게 흔들리고 우려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뭐 완전히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 수아레스의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근엔 수아레스가 계속 골을 넣고 있어요. 연속 골을 넣고. 근데 저는 그거 다 스탯 세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왜냐면 수아레스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스탯 기가 막힙니다. 20골 넘게 넣고. 근데 경기력 보면 개차반이에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2위고요. 18점으로 승점 18점. 1위가 레알 마드리드 19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라나다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17점입니다. 승점 17점이에요. 완전히 돌풍의 팀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위는 레알 소시에다드 16점.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이 되게 볼만한 팀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굉장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웨데고르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웨데고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키미, 웨데고르, 레길론 이런 선수들, 임대간 선수들 조명을 시켜야 된다는 그 조명을 하고 있어요. 조명을 자꾸 하면서 그 오드리오 솔라 대신 하키미,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드리치 자리에 이제 웨데고르,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망디 자리에 레길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약간 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오드리오 솔라가 공격력 원툴이었는데
망했죠. 그래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풀백. 네. 근데 하키미도 어떻게 보면 공격 원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두 선수의 차이점은 하키미는 그래도 공격은 잘한다. 공격은 진짜 잘한다. 네. 이제 수비는 마찬가지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근데 하키미의 공격은 윙입니다, 사실상. 네. 하키미를 지금 좀 윙으로 쓰지 않나요? 네, 요새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아서 쓴 것도 있긴 한데, 네. 예, 어쨌건 뭐 그런데 어쨌건 소시에다드 경기 되게 볼만해요, 재밌어요. 네. 예, 그리고 세비야가 1위였다가 예, 최근에 좀 많이 주춤하면서 그러면서 최근 5경기 2승 3패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 5위로 내려앉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위입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좋아요. 수비는 네. 50점 후 최소 실점이거든요. 근데 공격이 개떡입니다. 네. 8득점밖에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펠릭스도 그렇게 저는 잘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펠리키가 지금 부상이죠. 예. 3주 정도 끊었거든요. 발렌시아전에 부상을 당했죠. 예. 근데 네. 그거 펠릭스 너무 막 펠릭스 막 난리들을 치던데 여전히 막 커뮤니티 같은데 봐도 그런 거 같던데 저는 펠릭스가 대체 골에서 무언가를 보여준 게 없는데 왜 그런 물론 그 선수가 뭐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던가 창의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더라도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즈만의 대체자로 영입한 거거든요. 네. 그럼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결국은 그리스만의 공백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단 디에고 코스타랑 모라타가 너무 못하고 모라타는 또 부상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주앙 펠릭스가 전 사실 이 시즌 초반 한 3라운드 정도까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네. 어우 1,600억은 아니지만 네. 1,000억 정도의 가치는 하는 것 같다. 전 딱 이 네,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뭐, 네. 예. 그리고 사실상 그 제가 올 시즌 초반 이 펠릭스의 주 터닝 포인트는 전 사실 마드리드 더비였다고 생각을 좀 해요. 아 거기서 완전 삽질. 죽었죠. 예. 슈팅 한번 때린 거 빼고는 너무 못했었고 그 예전에 저희가 펠릭스 스카우팅 리포트 했을 때 김효미 기자님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을 했던 게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제대로 못 풀어내고 굉장히 힘겨워한다. 힘이 약해서 네. 버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라리가에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공략이 이제는 조금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넘어서고 본인이 풀어내면 월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서 그냥 밑으로 가면 그냥 그저 그랬던 패닉바이한 유망주가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어쨌건 재능 자체는 확실히 있어요. 그 애가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네. 그 천재성이 있거든요. 솔직히만. 그런 선수들이 그리고 네. 스타성이 있죠. 예. 솔직히 그 동나이대에서 지금 뭐 3대장이라고 하면은 그쪽 나이대에서는 산초, 하버츠 그리고 펠릭스 이렇게 3명을 많이 불러요. 이강인 안 됩니까? 이강인은 예, 아직 그 정도 보여준 게 아니니까요. 네. 예, 그 정도 이번에 그 골든보이에도 가장 유력한 선수로 뽑히는 게 그 3명인 거거든요. 그쵸, 예. 왜냐면 데리타, 음바페는 아예 그냥 논외인 선수고. 음바페는 뭐 이제 예, 이제 더리트도 작년에 탔으니까 2시즌 연속은 안 타잖아. 그걸 더리트가 못 합니다. 어쨌건 그런데 산초, 하버츠 그리고 펠릭스 이렇게 3명이 거의 3대장으로 현재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천재성을 놓고 보면 펠릭스가 톱이거든요. 천재성만 놓고 보면은. 근데 지금 저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하버츠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산초가 이제 두 가지 드리블러로서의 기질 이게 이제 산초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건 펠릭스가 천재성은 가장 있고 창의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기능성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츠하고 펠릭스가 합쳐지면은 완벽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라리가도 지금 상위권 전쟁이 되게 좀 치열한 편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살짝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세비야가 승점 16점으로 동률 그리고 올 시즌 비아레알 괜찮습니다. 승점 14점으로 7위고 그 밑에가 이제 아틀레틱 빌바오, 헤타페, 발렌시아가 승점 13점 여기까지가 딱 10위거든요. 반절. 그러니까 10위 발렌시아부터 1위 바르셀로나까지 승점 차이가 6점밖에 안 나요. 이 분데스리가랑 마찬가지로 라리가도 이 상위 테이블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초, 펠릭스 그리고 하버츠 이 중에서는 지금은 산초가 제일 낫지 않나요? 기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산초, 하버츠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산초는 근데 좀 근본이 없어서 예. 이번 벌금 1억 3천? 예, 네. 그 지각했죠. 예, 네. 그가 A 매치 가가지고. 근데 산초 옛날에도 그랬죠. 그런 적 산초? 있었죠. 아니요. 지각 잠깐 했다가 뉴스 나온 거 본 거 같은데. 도르트문트에서 없고요. 그게 아니고 걔가 뭐가 있었냐면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네. 도르트문트 이적할 때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본인이 그때 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챔피언십 그거 있잖아요. ICC. 예, ICC 있잖아요. ICC에 포덴이 뽑혀서 갔었거든요. 필포덴. 예, 포덴이 뽑혀서 갔는데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맨시티에서 자기가 최고인데 예, 펩 취향은 솔직히 만 포덴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포덴을 데리고 가고 걔는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산초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되게 상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향수병을 얘기한 거예요. 난 런던에 갈래 이렇게 향수병 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훈련에 안 갔어요. 훈련을 거부했어요. 영국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잉글랜드에서. 네. 아마 ICC를 가도 잉글랜드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나 향수병이어서 못 가겠어 하면서 훈련을 거부한 거예요. 훈련 거부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첼시, 아스날, 뭐 토트넘 막 이런 데서 막 다 자기네들이 데려간다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산초가 워낙 유명했거든요. 그쵸. 그거가 17세 이하 유럽 선수권 MVP기도 하고 했어가지고 그때는 아직 그거가 유럽 17세 이하 월드컵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거액을 들여서 영입했어. 그것도 등번호 7번에 1,000만 유로 이적료 딱 지불하니까 그래서 이제 산초가 도르트문트 선택해가지고 향수병이라는 놈이 도르트문트를 갔다. 그래서 네 고향은 도르트문트냐 뭐 이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예요. 근본이 좀 없습니다. 예, 잘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 그라나다는 사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올 시즌에 너무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많아가지고 그라나다는 제가 경기를 한 경기인가밖에 못 봐서 나중에 그라나다가 조금 더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저희가 팀 분석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 오늘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네. 또 신나게 라이브 한번 해봤는데 뭐 거의 한 2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꾸준히 네. 오늘도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 하실 말 없나요? 네,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오늘 방송 주제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가지고 영상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2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버쿠젠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었던 게 분데스리가 상위권 경쟁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찍을 거였는데 근데 분데스리가 상위권을 방송으로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엄청 길죠. 네, 그 9개 팀을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이거 그냥 예 라이브 때 털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이제 방송으로 나올 거였으면 2부작 아니면 한 3부작 정도로 나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편집해서 나가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뭐 어떻게 좀 재밌게 들어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구독자 1000명 넘으면서 이제 쭉쭉 더 나가는 방송이 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 좋아요는 줄 알았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중계는 안 합니다. 여기서 중계는 안 하고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죠. 저 중계 스케줄 안 겹칠 때 아프리카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스리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번 약간 중계 형식으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자체에 이제 중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컴퓨터로 막 해야 될걸요? 이 노트북은 못 버틸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김현 기자님한테 그 레버쿠젠 특강을 좀 듣고 이 경기를 보긴 봤는데 궁금한 점이 이제 몇 개 있어서 특강을 좀 듣고 이따가 챔피언스리그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네. 안녕. 여러분 방송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